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배터리 체력학원 이제 원장 김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2023년도 2차 단기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 간단하게 오늘은 크게 설명에 대한 부분은 목차를 보시면 저희 시설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과 이제 학교반 시간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변경된 배점표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분석성 예상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별 훈련에 대한 팁을 안내 드리고자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왔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저희 체력학원의 시설은요, 위치는 저희 노량진역 지하철 5번 출구에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엘스카레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되시고요. 시설은 최대 130평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크고 넓고 쾌적하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뒀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 탈의장 및 샤워 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땀 흘리고 나서 또 샤워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크기 때문에 25m 트랙, 저희가 실내 육상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에서 트랙을 만들어 놔서 실내 육상 훈련이 가능하고요. 전 종목 측정 장비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훈련 장비를 할 수 있게 프리웨이트부터 시작해서 캐틀벨, 불가리안 백, 그 다음에 저항 밴드라 다양한 훈련 기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개인 훈련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단기반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서요. 저희는 총 90분짜리 수업 하나와 70분짜리 수업, 실내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합편 복합운동, 마지막 야외 육상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90분짜리 저희가 수업은 컨디셔닝 훈련과 측정 평가 훈련이 함께 진행됩니다. 컨디셔닝이 뭔가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했을 때 근육통이 오는 그런 어떤 일련의 근저항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반에 여러분들이 떨어진 체력들을 올리거나 또 본인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하셔야 되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나서 측정평가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측정평가는 저희가 팔굽, 밑몸, 악력, 그리고 100m에 대한 육상 스타팅 훈련을 기준으로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측정 기술 훈련은 컨디셔닝 수업은 따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측정 장비에 대한 기술 훈련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 인원 10명에서 최대 12명으로만 구성이 돼서 센서 훈련 위주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전 추천드리는 분은 체력은 좋으시거나 혹은 정말 체력이 안 좋으겠지만은 점수에 대한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악력이라 따지면 파지가 될 수도 있고, 팔굽혀펴기로 따진다면은 센서에 대한 이해도와 그 다음에 달라지는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맞춰두고, 윗몸 일으키기 또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센서에 대해서 나한테 가장 이상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복합훈련이에요. 복합훈련은 이제 90분과 70분, 하루에 총 2번의 수업을 소화해내는 훈련으로서 운동에 대한 강도는 다소 높지만은 기대되는 여러분들의 체력 향상과 그 다음에 점수 효과는 굉장히 높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충분한 휴식 시간을 취할 수 있고, 이후에 또 자유훈련 또한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력 단련을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빨리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육상은 저희가 직접 야외에 나가서 100m와 그 다음에 1000m 측정을 실제로 진행할 거예요. 알다시피 저희가 야외 육상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 가서도 100m 측정 후에 그리 오랜 시간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1000m를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그런 실제 적응 훈련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외 육상에 나가서 측정 및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시하는 육상에 대한 드릴 훈련과 기본적인 스타트 훈련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학교반 시간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분짜리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정원은 12명에서 총 16명으로 진행이 되고요. 1부부터 4부까지 9시부터 90분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측정 기술 훈련은 이제 8명에서 최대 12명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업 시간은 오후 3시부터 70분씩 나눠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9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수업을 듣고 나서 좀 쉬었다가 3시에
바로 기술 훈련으로 들어오셔서 수업을 더 추가로 들으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측정 기술 훈련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저도 한 10년 정도 넘게 체력 학원을 했는데 바뀐 건 처음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바뀐 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남자 경찰 기준으로 팔굽혀펴기 만점 개수가 올라갔고요. 당연히 일정 개수도 올라갔죠. 윗몸을 키기는 만점 개수는 동일한데 알다시피 지금 일정 개수가 기존보다 10개가 올라갔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2점에서 9점까지 굉장히 점수대가 영역대가 타이트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같은 개수를 천다고 했을 때 떨어지는 점수의 기준이 약 1점에서 2점 정도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력 같은 경우는 61에서 64로 올라갔고요. 물론 당연히 37에서 39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자는 약 평균 1점에서 2점 정도 떨어질 거라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100m랑 1000m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동일돼야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100m랑 1000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변별력이 이미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별력이 예전에 많이 없던 팔굽 위무 악력에 대해서 상향 조절하여서 조금 점수대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뭐 경찰청에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경은 동일하게 변경됐지만 큰 차이가 팔굽혀기입니다. 이제 모든 체력 학원에서 고민을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무릎을 대고 하던 만점 50개에서 이제 무릎을 떼고 31개를 이제 찍었을 때 만점이 됐는데 저희 쪽 이제 체력 학원 수강생들을 많이 해서 봤으면 만점 기준에서 8점, 9점, 10점대를 받으신 분들을 무릎 대고 시키면은 약 4점에서 5점대 영역으로 떨어져요. 그만큼 근력적인 부분이 요소가 많이 추가된 이제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윗몸을 키는 남경과 똑같이 1점의 개수가 10개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만점 개수는 동일하다니까 똑같이 남자, 여자 마찬가지로 2점에서 9점대 영역이 굉장히 타이트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력은 남자랑 달리 4kg가 올라왔어요. 4kg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이제 위치가 됐는데 40kg가 만점인데 40kg가 이제 8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점 나오신 분 예전에 기존의 만점으로 만족하시던 분들은 이제 8점에서 보통 7점, 9점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평균 2점에서 3점이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경찰 수강생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과 근파워 운동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목표한 점수는 이렇게 7점, 8점, 9점대로 해서 평균 40점을 목표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배수 기준을 유지하는 우리의 기준 점수가 약 40점인데 물론 이제 바뀐 것 때문에 예상한다면은 남자청이 한 1점 정도 떨어질 것 같고요. 여자청이 한 2점 정도 떨어질 거 예상해도 40점 이상을 목표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기를 마치고 면접에서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이제 중요시하게 준비해왔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종목별 훈련 팁입니다. 자, 우선은 모든 종목에도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가 있는데 방향성은 스텝 1, 2, 3로 나눠서요.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측정하는 날을 스텝 3로 잡았습니다. 스텝 3를 잡았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위에 기술 훈련과 아래 이제 기초 체력 훈련을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스텝 1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혹은 이제 기존에 준비하셨다면은 일정 기간 시험 보기 한 여유 있게 한 일주일 남겨놓고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은 체력 훈련을 위주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떨어진 체력과 그 다음에 부족했던 부분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올라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2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술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라면 물론 스텝 3 방향처럼 진행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고 또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이라면 스텝 1처럼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균일하게 이제
이제 측정 장비 기술 훈련과 컨디셔닝을 동일하게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요거는 이제 서울청이나 좀 빨리 보는 청들은 좀 빠듯하겠지만은 이제 여유가 있으신 청들은 요것도 한 주 정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스텝 3입니다. 우리가 이제 측정의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할 때 가장 큰 적은 부상과 그 다음에 근육통입니다. 저도 아리백이면은 팔굽혀펴기 못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면은 이 너무 많은 컨디셔닝 수업이 요 기준으로 해서 넘어갈 때 보통 우리가 주말을 기준으로 접근하는데 이 주말에 휴식을 잘 통해서 몸의 근육통과 이런 것들을 다시 리셋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운동의 방향성과 목표를 달리하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리는데 마지막에는 측정 기술 훈련 위주로 들어가고 시간대별 그 다음에 전략적인 훈련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각 종목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팔굽혀펴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닥에서 그냥 팔굽혀펴기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점은 장비 앞에 약 5에서 10cm 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5에서 10cm 간격을 두고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시거나 그 다음에 팔이 기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사실은 장애물이 되죠. 머리가 벽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머리가 부딪힐까봐 여러분들이 몸을 웅크리게 되고 웅크리게 되면은 내려갈 때 센서가 신체에 닿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말한 레이저 센서가 바닥에서 5cm까지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못 내려가게 되는 후반부에 지친 부분에서도 많이 노카운트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양쪽 손바닥 거리는 70cm예요.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손바닥 위치를 꼭 맞춰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전의 기준에서는 횡적 이동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종적 이동도 크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단 너무 과하게 벌어지거나 너무 과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게 뭔가 하면은 가장 센서에 잘 찍히는 위치, 즉 나의 가슴 중앙에 센서가 닿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손 위치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벽에 머리가 닿지 않은 그 자세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파울 자세 유형입니다. 파울 자세는 수행 중에 팔꿈치를 끝까지 펴지 않고 다음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노카운트 처리가 됩니다. 이제 아마 감독관이 최초 1회 정도는 경고를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빨리 하려고 하시던 분들이 팔꿈치를 제일 많이 안 펴요. 그리고 본인은 다 폈다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여기 첫 번째 파울로 노카운트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번에 여경 시험에서 어떻게 감독관이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남경 기준으로 저희가 짰습니다. 수행 중 엉덩이가 과도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파울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체의 움직임과 하체의 움직임이 따로 움직여도 감독관은 파울로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두 개의 원인은 팔을 구부리는 상체의 힘과 하체 힘의 코어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팔굽혀펴기 등록을 준비하실 때 윗몸도 마찬가지이지만 코어를 굉장히 강화하는 훈련을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과 그다음 팔의 근력이 모자라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같이 진행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1, 2, 3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팔굽혀펴기 프로그램은 제가 간단하게 짜봤어요. 이게 모든 게 저한테 이거를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방향성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어 트레이닝이 아까 들어갔죠? 뭐 플랭크도 괜찮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팔굽혀펴기 자세처럼 해도 돼요. 정적으로 버텨서 멈추면서 적어도 1분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코어는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등 어깨 저항 훈련입니다. 등이 왜 들어가지 하겠지만은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할 때 미는 동작에 쓰는 근육만 너무 많이 강요해요. 근데 이 등의 근육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깨의 부담감이 내려갈 때 굉장히 강하게 걸리고 이럴 경우 어깨 부상과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부담스러운 톡도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성적에도 그닥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체력 훈련에 등을 꼭 넣어주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치셔야 돼요. 근데 맨몸으로 치면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체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인클라인으로 푸시업을 하실 경우에는 팔의 저항을 줄여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어시스트 밴드죠. 밴드를 내가 매서 본인의 체중을 줄여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의 전체적으로는 기초 훈련의 강도를 굉장히 높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초반에 떨어진 체력과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체력의 유지를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텝 1에서 측정 장비 훈련은 이제 스킬 훈련이죠. 센서 적응부터 하세요. 우선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고, 내가 팔은 어느 정도 벌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벽에 머리가 안 닿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적응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보다는 정확하게 센서를 찍어가고 파울 자세가 일어나지 않는 자세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와 시간을 반드시 제한을 해서 체력에 무단되지 않게 하셔서 측정 강도는 다소 좀 낮게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텝 2에서는 적산 역치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건 크게 상관없는데 듣게 한다면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굉장히 고강도의 훈련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힘이 든 순간에 멈춰서 가만히 운동을 못하는 것보단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계속 만들어가는 훈련인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마지막 정신력이라고 하겠지만 정신력도 체력이 받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적응 훈련을 통한 적산 역치 훈련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요 스텝 1과 달리 운동하는 강도는 굉장히 높아지겠지만은 그 운동하는 강도로만큼의 시간은 줄어야 돼요. 그래서 비교적 시간은 짧게, 훈련은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쉬는 시간은 충분히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의 부상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약 부위 저항 훈련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등과 어깨 훈련을 했었거나 이제 미는 동작인 삼두 운동을 할 때도 계속 성장이 좀 더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더딘 부분은 꼭 약점 훈련으로 가져가 주시면서 잘하는 부분은 보완은 유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휴식 시간 충분히 보장을 해주시면서 근육의 회복을 많이 도모하셔야 되고요. 자, 기술 훈련으로는 이제 실제 측정 훈련이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에는 적응 훈련, 자세 훈련이 끝났으면 그 자세로 1분 동안 얼마나 찍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센서의 미스가 어느 정도 난다면은 그거를 줄여가는 과정도 필요하시고요. 그 과정이 자세를 보완하는 유지입니다. 스텝 2에서의 기술은 자세를 보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3단계. 스트레칭을 위주로 많이 하고요. 바디 컨디션 체크이에요. 오늘 내가 팔이 아리백이었거나 그런 걸 체크해 가시면서 운동의 강도를 설정하셔야 돼요. 팔이 많이 아리백였다. 사실은 그러면 그날은 팔굽혀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많이 치중해서 훈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취약 부위 저항 훈련은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시험 보기 한 이틀 정도 쉰다고 해도 본인이 약한 부위의 근육은 꾸준히 가져가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는 줄어들겠지만은 약점은 반드시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구간별 시간 제한 훈련으로 진행이 됩니다. 10초. 남자 기준으로 만점 요하신 분들은 10초에 15개 이상을 챙겨 주셔야 돼요. 즉 10초에 15개를 못 하시면 만점 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구간별로 내가 10초인데 몇 개를 했는지에 따라 전략을 짜시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건 속도 훈련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속도 훈련과 자세를 그 빠른 속도에서 그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세 정리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텝 3에서는 반드시 이 기술 훈련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올해 1차 때 굉장히 좀 많이 강화됐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감안해서 설명드릴게요. 재원으로는 먼저 이제 팔굽혀기는 하나의 센서라고 한다면은 윗몸 일으키는 2개의 센서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압력인 가압 센서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레이저 센서가 있고요. 이 2개의 종목에 일정한 압력에 눌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나의 물체 신체가 지나가지 않으면은 인식이 되는 건데, 인식이 안 되는 건데, 요 2개의 카운팅의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이 되지 않으면은 여기 안에 카운팅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척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여기 높이는 그날 고정돼요.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압력 센서는 감독관님이 이제 측정을 하는 수강생들 몸에 맞춰서 줍니다. 그래서 서울청 같은 경우는 머리를 찍어야 되니까 머리에 맞춰 주실 거고요. 또 다른 청 같은 경우는 어깨나 이런 등으로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무릎과 발목에 있는 두 개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 때 가장 제일 연습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나한테 가장 적합한 발목과 무릎 거리의 각도와 길이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울 자세 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후반에 실수하는 게 손깍지가 풀리면은 노카운트 처리됩니다. 그래서 손이 힘들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몸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긴 한데 복근이 찢었을 때 많이 일어납니다. 손깍지 풀림 파울이고요. 두 번째, 스윙 중 엉덩이가 뜨는 동작인데 예전에는 배치기만 잡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요즘이 아니죠. 바로 직전에 1차 때 엉덩이가 앞쪽 엉덩이 허벅지 부분도 강하게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은 파울로 유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좀 빨리 움직이시는 개수를 빨리 하신 분들이 실수하시는 건데 이번에 18개까지 까이신 분도 있어요. 그만큼 노카운트를 굉장히 강하게 보기 때문에 이번 저희가 위모이키에서는 엉덩이가 뜨는 것 또한 굉장히 강하게 잡아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청에서는 팔꿈치 움직임도 제한하는 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충남청이가 그 다음에 충북청도 조금 움직임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각 청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위모일으키기는 근직으로서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텝 1, 2, 3에서 이제 기초 체력 훈련과 스킬 훈련을 따로 두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많이 반복하는 것 자체가 체력 훈련과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센서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스킬 훈련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위모일으키기는 생각보다 걱정하시는 것보다 많이 점수가 잘 오르는 종목이기도 해요. 자, 먼저 하실 건 우선은 당연히 코어 강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허리 부상도 많이 요인되기 때문에 강화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엑스텐션과 크런치, 특히 니업을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하는데 복근 운동 시킬 때 상체만 써요. 많은 사람들이 하체를 쓸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윗목기 동작은 상하체를 동시에 써서 몸을 웅크리고 동시에 써서 몸을 피는 동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니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근신경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에 적합한 동작을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했지만 스텝 1에서는 굉장히 근육통이 많이 유발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기술 훈련에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센서판 위에서 해서 내가 어디서 내려가고 어디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울성이 일어나지 않는 자세를 여기서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스텝 2에서는 이제 코어 강화 훈련은 유지가 되셔야 되고요. 이제 실제 측정 훈련이 추가가 돼요. 1분 측정이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센서 적용을 해서 센서가 굉장히 얼마나 잘 찍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30초와 60초 훈련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적산 여치 훈련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팔굽혀펴기 나왔듯이 여기서도 마지막 한 10초 남겨놓고 혹은 20초 남겨놓고는 체력이 좋으신 분들도 힘들어요. 근데 9점에서 8.9점 10점대에서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특별한 기술적 차이는 없어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힘들 때 몇 개를 더 할 수 있냐. 이거는 결국 내가 평소에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많이 연습을 해봤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벌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힘든 상황에서 계속 개수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스텝 3에서는 아까처럼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아까 팔굽혀펴기도 했다시피 속도 훈련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점을 기준으로 하신 분들은 10초에 약 11개에서 12개를 찍으셔야 돼요. 남자천 기준이고요. 여자는 10개에서 11개 기준이 만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과연 몇 개를 하는지 그리고 몇 초 때부터 내가 지치는지 그래서 그 지치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반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텝 3에서도 기술적 훈련을 위주로 저희가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악력이네요. 악력은 제가 장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악력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간단하게 재원을 설명드린다면은 길이 조절 레버가 있어요. 자, 길이 조절 레버가 있고요.
길이 조절 레버에서 여러분들은 위에 여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자, 센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센서와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걸리는 이 파지 위치는 하나의 뭉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악력의 측정이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요 손바닥 거치, 보시면 요 손바닥 거치 한 데가 있거든요. 요 손바닥 거치의 지점에서 얼마나 요 손가락에 걸린 거치점이 가까이 당겨올 수 있냐. 즉 센서에 연결된 이 쇠 부분이 얼마나 길게 나올 수 있냐를 여러분들은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많으신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죠? 그냥 이거를 세게 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유도해서 쥐어 잡는 것도 악력이고요. 또 추간기처럼 손목을 강하게 쥐어 짜서 무거운 무게를 어쨌든 내가 컨트롤하는 것도 악력이에요. 하지만 이 측정기는 악력계 측정기는 특징이 뭔가면은 세 번째죠. 수평 방향형에 대한 압력 센서를 여러분들은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목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내가 최초 파지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주셔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당기는 과정에서 손목이 꺾여 올라가거나 혹은 밑으로 내려가거나 혹은 이 자리에서 악력기가 헛돌거나 이런 동작들이 만들어지면은 내가 낼 수 있는 힘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 악력기 점수로 환산해내지 못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악력의 측정의 기술인 파지법과 그 다음에 길이 조절이시죠. 파울 자세 유형이에요. 몸통을 요즘엔 과격하게 움직이는 행위는 파울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팔, 그죠? 전환이나 우리 팔이 겨드랑이를 떨어뜨리는 상태 측정을 하는데 누르는 과정에서 팔이 붙은 형상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악력기가 누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되면은 요거 파울로 인정합니다. 최대값이기 때문에 예전엔 평균이라서 가끔 감독관님이 리셋을 시켜줄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없고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에서 파울을 받으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지막 한 번밖에 기회가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악력이 측정에 대한 부분보다는 긴장감이 더 많이 커서 실수로 점수를 많이 깎아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팔꿈치를 과도하게 움직여도 파울이 돼요. 예를 들면은 누를 때면 팔꿈치를 이렇게 돌리거나 강하게 빼거나 하는 동작들은 파울로 되고요. 마지막으로 손목을 비트는 행위 또한 어떤 감독관들이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손목을 비트면 점수는 잘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한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들은 악력기를 누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악력 프로그램인데 악력은 근파워로 측정하는 종목이에요. 근력이 아니죠. 근파워죠. 근파워란 근력에 시간을 들어가는 적용을 시키면 나오는 게 근파워인데 얼마나 강한 근력을 빠르게 낼 수 있냐를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손목 안정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손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악력 측정 당연히 점수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목 안정화 훈련과 근파 훈련이 진행이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초반에 여러분들이 내 손에 맞는 길이와 파지를 찾지 못하시면은 굉장히 낭패를 봅니다. 왜냐면은 가장 잘 나온 점수대가 어느 구간인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매번 내 점수대는 계속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악력기는 진짜 초반에 조금 여러분들이 빨리 감을 잡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일 겁니다. 스텝2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때는 이제 고중량 훈련이 진행돼요. 근데 고중량 훈련인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손목을 움직이는 고중량 훈련보다는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그 다음에 당기거나 미는 동작을 통해서 고중량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즉 전신파워 훈련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측정 장비 이해가 마찬가지로 안 되신다면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길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게 이제 실제 측정이에요. 측정장에서 내가 어떻게 눌리는지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세정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손에서 이제 수건을 닦고 누를 때 생각보다 또 많이 미끄러져서 평균 점수가 떨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정에 대한 실제 훈련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손목의 피로도를 올리는 이런 훈련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측정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즉 악력기를 많이 다루고 만져보시는 시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악력에서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얼마나 쉬어야 되냐, 시험이 뭐 3일 남았는데 언제부터 쉬어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은 저희 수업을 듣는 수강생한테 알려주겠지만은, 사람마다 다르게 어떤 분들은 일주일을 쉬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반나절만 쉬어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이런 무거운 중량 운동을 많이 다뤄봤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육상인데요. 기초 체력 훈련에서 1, 2, 3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조깅입니다. 조깅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사실 필기 시험 보고 나서 간당간당 한다고 했더라도 사실 조깅은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깅은 뭐 신체 훈련을 통해서 뭐 그 간수 치고 올라와서 신체 검사에서 문제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한 조깅은 부담되지 않는 조깅이에요. 가볍게 3km, 5km 뛰는, 적어도 걸려봤자 30분에서 40분 안에 끝나는 가벼운 조깅이에요. 조깅을 하라는 이유가,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쓰는 근육은 결국 조깅과 똑같습니다. 이 근육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100% 발휘를 하려고 하시면은 당연히 부상이 오죠. 부상 방지 차원에서도 하라고 하고, 그 다음 우리가 1000m 준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깅은 기간에 상관없이 되도록이면은 계속 습관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텝 1에서는 떨어진 하지 근력을 지금 빨리 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아마 근육통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스텝 1에서의 스킬 훈련은 스타팅 훈련이죠. 스타팅 훈련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육상 드릴이에요. 우리가 지면을 얼마나 빨리, 그 다음에 강하게 때릴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의 훈련과 20m 스프린터, 이 세 가지예요. 제가 요거를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은, 100m를 여러분들이 뭐 육상 선수들이 가르쳐준, 혹은 육상 선수들이 하는 그런 훈련들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있고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그런 강도의 어떤 스킬과 훈련을 배우는 건 힘들어요. 자전거를 따지면은 최대 속도를 올리기보다는 내 자전거에서 초반에 내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짧은 거리 이동했을 때 최대 속도까지 올릴 수 있냐, 즉 여기 스프린터와 그 다음에 듣고 움직이는 스타팅 훈련, 그렇죠. 이 두 개가 사실 100m 점수에서 단기반에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스텝 2에서 조깅은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이제 여러분들 점프 동작을 올리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발에 민첩하게 해서 지면에 충격을 어떻게 우리가 다음 도약에 이용할 수 있냐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플라이오메트릭과 인터벌 트레이닝은 심폐력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100m 뛸 때 심폐력이죠. 여러분들 심폐력이 떨어지면은 100m 뛰다가 보통 60m 정도 지났을 때, 40m, 30m 남았을 때 갑자기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게 심폐력이 원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하지에 대한 근력이 부족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호흡이 못 따라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심폐력도 굉장히 많이 올리셔야 돼요. 자, 그다음 여기서 스타팅 훈련과 최대 가속 구간 훈련, 아까 말했지만 듣고 최대 가속까지 얼마나 빨리 올릴 수 있는지 훈련을 하는 거고요. 실전 훈련이라고 한다면 100m 측정이겠죠. 100m 측정을 여러분들은 시험까지 해서 길게 해봤자 한 3번 정도밖에 못 하실 거예요. 어쨌든 실전 훈련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 반응 훈련입니다. 이것도 듣기 평가랑 똑같아요. 듣고 신호 소리를 듣고 내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냐에 따라 0.5초 차이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이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깅과 인터벌 트레이닝이 이제 진행이 되죠. 마찬가지로 심폐력 훈련을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호 반응 훈련은 여러분들이 크게 체력에 부담되지 않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까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닝. 여러분들 이때 되면 달리기를 많이 하시면 문제되는 게 다리에 통증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강이 쪽이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 골반 쪽이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 햄스트링이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다리 컨디션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쉬어서 내가 100m 뛸 때 내 실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몸 신체 컨디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은 사실은 가속 구간이에요. 항상 빠지지 않는 거죠.
가속 구간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최대 속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냐, 이걸 저희가 많이 강조해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배터리 체력학원에 대한 단기반 수업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간별로 훈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체력학원에서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요, 상담은 받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측정을 꼭 받아보세요. 측정을 받아서 팔굽유무 악력이든 뭐든 측정을 받아보시고 본인이 약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고쳐 나가셔야 되는 기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단기반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배터리 체력학원 수업 저희 단기반 수업을 들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